안녕하세요. 다 들어온 것 같네요. 것 같아요. 소리 잘 들리나요? 네, 그러면은
달에 5분씩 발표를 하고 발표할 때 그 프로토타입까지 이제 설명을 같이 해줘야 되고요. 끝나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김지연 학생부터 해볼까요? 김지연 학생부터 제가 공유를 어떻게 됐더라? 김지연 학생부터 화면 공유로 발표를 해주겠어요? 네,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있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세요. 5분이 좀 넘으면 얘기를 해줄게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빅비라는 원래는 번역 자막, AI를 이용한 번역 자막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했었는데 그게 발전을 시키고 좀 활용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조금 그 기능을 조금 합친 형태의 모바일 앱을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저는 불편함을 발견을 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번역서가 나오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번역서 출판이 가능한 책의 한정된 범위라는 점과 많은 업무량에 시달린 현대인들의 눈에 대한 피로가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그 두 개의 불편함 사이를 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또 시장 조사를 해봤을 때 책을 듣는 시장이 커지고, 아이고,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책을 듣는 시장이 커진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글로벌 오디오북 시장 규모를 봤을 때도 딜로이트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5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5% 성장세를 보이고, 또 오디오북 매출도 전년 대비 37.1%로 점점 이제 시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오디오북 시장도 윌리의 서재 리딩북을 보면은 유명인이 읽어주는 리딩북 서비스인데 이거 그 중에서도 당시 배우 이병헌이 낭독한 사피엔스가 일주일 만에 1만 5천 명이 듣는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런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 시장과 또 제가 원래 기획했던 번역이라는 부분을 조금 합쳐서 다양한 나라의 책을 접하지만 언어를 배울 시간도 책을 읽을 힘도 솔직히 없는 현대인들에게 인공지능을 이용한 번역과 리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활용 번역 어플을 기획해봤습니다. 플로우차트는 제가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를 좀 생각을 해서 플로우차트를 짜봤고요. 스타일 가이드에 따라서 컬러와 로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컬러는 조금 신뢰감도 줄 수 있고 시원한 느낌 드는 파랑을 주 메인 컬러로 잡았고요. 슬로건은 슬기로운 번역생활이라고 잡았습니다. 폰트는 노토산스 한글판을 썼고요. 이 BP라는 것은 이전에 기획했던 것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프로토타입 페이지인데요. 먼저 로그인 페이지고요. 제가 일단 스캔을 하는 이 번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지를 스캔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그 인공지능이 그 책의 문구들을 번역을 한다는 기능을 좀 활용을 하는 거여서 먼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스캔을 한 다음에 영역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번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이 완료된 것을 스크랩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구절, 내가 원하는 부분만 같이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그거를 AI가 읽어주는 방식으로 좀 더 간편하고 쉽게 책을 읽거나 내가 원하는 구절을 읽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AI 리딩 온오프 기능으로 켜고 끌 수 있고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기분에 따라서 목소리를 바꿔서 리딩을 경험하는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의 기차가 멈춰섰다. 네, 이상입니다. 소리 잘 들리셨나요? 네네, 잘 들리고 잘 봤습니다. 굉장히 프로토타입 잘 정리해서 보여줬는데 궁금한 게 지금 그 구글 번역기가 이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AR로 이제 카메라 인식을 해서 그다음 번역을 각 나라 언어만으로도 해주고 읽을 수도 있게끔 해주는데 그 차별점이 뭔가요? 저는 좀 더 모바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스크랩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이거 번역을 진행했던 번역을 진행받았던 거를 제가 좀 모아서 내가 원하는 그룹을 설정하고 거기서 틈이 나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들이나 아니면은 뭐 좀 간직하고 싶었던 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아니면은 예를 들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번역서 같은 거는 조금 드문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를 조금 모아뒀다가 내가 다시 일을 하면서 AI 리딩을 켜서 이걸 들으면서 뭔가 할 수 있다든가. 근데 그게 이제 데스크탑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모바일로 들고 다니면서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쪽으로 조금 차별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학생 질문 있을까요? 학생 쪽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해 못한 거 있으면. 이게 이제 각자 평가를 좀 해야 되니까. 없을까요? 자, 그리고 화면 공유는 종료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어디에 올려놨냐면 잠깐만 제가 공유를 좀 보여줄게요. 제가 그럼 화면이 뭐가 깜지 뭐가 충돌이 일어나나 본데. 제가 다시 학교 홈페이지를 거기 공유에 보면은 그 뭐지 블랙보드에 보면은 기말 평가표 작성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넣은 게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이 화면 보이나요? 기말 발표 평가표 작성해 주세요라는 거. 이건데 여기에다가 제출해 주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엑셀 문서 있죠. 여기 요 문서를 이용을 해서 제출해 주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도 제가 올려놔 줄게요. 파일 보내면 안 되네요. 참, 그다음에 고정동 학생 발표해 볼까요? 화면 공유 제가 풀어줄 테니까 화면 공유를 해서 발표하면 됩니다. 네. 100점 만점 해주세요. 여기 코로나19 유행을 지속되면 정부가 코로나 우울의 새로운 질병 분류 코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분류로 인한 우울증 환자 수의 상승률이 눈에 띄는데 2020년 상반기 우울증 환자의 수는 2019년 정환자 수의 74.3%로 나타나면 전년의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세 이하를 제외한 모두 용령에서 우울증 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강을 돕기 위해 개발한 앱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앱은 고민을 해결할 수 없지만 앱에서 해결한 일을 기록해 두고 해결된 일을 보면서 좌절감을 덜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 캐릭터 디자인, 여기는 하나의 인형을 하나의 일을 기록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인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고민한 여기 생활 속의 고민과 기쁜 일들이 기록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 만약에 고민가 해결되면 인형을 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새로운 인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네. 네, 끝났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약간 카톡했나? 그쪽으로 이제 서로 궁금한 게 있어서 논의를 했을 때 이게 무슨 앱이냐를 알 수가 없다. 무슨 앱인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었고 약간 일기 쓰듯이 쓰는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내가 글을 쓰면 글을 남기면 저 인형들이 위로를 해주는 것 같은데 여기 맞아요? 그게 글 쓰는 게 안 보여가지고 내가 무슨 이렇게 뭐라 써야지 저 인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 근데 일기 쓰듯이 뭔가 쓰는 모습이 여기 있었나요? 어, 내가 글을 쓰면 저 인형이 반응하는 거 맞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럼 저 인형을 거, 하는 일을, 써서, 뭐, 해결될 때, 그 인형을, 표정을 바꿀 수, 이런 거. 그러면 이게 스토리가 내가 네. 고민이 되는 거를 여기다 기록을 하고 네. 그러면은 제가 위로의 표정을 짓고 내가 나중에 또 이 고민이 난 해결이 됐어라고 이렇게 쓰면 제가 웃어주고 뭐 이런 식인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런 게 이제 명확하게 안 보여서 참 질문했고요. 좀 약간 언어적인 장벽도 있어서 그런 게 잘 표현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다른 그 공유는 이제 종료를 해주겠어요? 네. 네, 다른 학생들은 질문할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궁금했던 거 좀 질문을 했고 질문 있으면 채팅창이라도 남겨요. 그러면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없을까요? 그 다음은 고생했고요. 그 유예린 학생 있나요? 참가했나? 유예린 학생 참가를 안 했죠. 그리고 제가 참 유예린 학생이 제출한 게 있는지 볼게요. 유예린 학생 제가 이게 참가를 못하는 친구들은 유튜브 링크를 좀 넣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유튜브 링크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플레이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해줄게요. 그래가지고 이 화면 보이나요? 인송이라는
보이는군요. 그럼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읽어보고 평가를 해주세요. 이거 동영상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들리나요? 영상들을 공유해 줄게요. 각자 보고 평가해 주세요. 네, 요거는 그냥 스킵을 할게요. 링크를 공유할 수가 있나? 링크 중에서 링크 동영상 주소가 없어요. 이거 눌러지는지 한번 봐볼래요? 동영상 재생이 되나요? 재생이 되나요? 그렇군요. 이건 영상 캡처해서 올려줄게요. 유튜브 링크였으면 바로 해줬을 텐데 안 되네요. 방법 찾아볼게요. 그리고 윤지연 학생 준비해 주겠어요? 준비됐으면 발표를 바로 진행해 주세요. 윤지연 학생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에요. 잠시만요. 잘 들리시나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푸드 트래커라는 이미지 딥러닝을 활용한 역량 챙기기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일단 시장 조사부터 진행했는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혹시 들리시나요?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나만 안 들리고 있어. 잠깐만. 이거 아까 마이크 잠깐만. 목소리 좀 내볼래요? 네, 잘 들립니다. 미안해요. 내게 좀 잘못돼 있었어. 계속하세요. 네. 저는 푸드 트래커라는 이미지 딥러닝을 활용한 영양 챙기기 프로젝트를 이제 서비스를 기획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 조사부터 진행했는데요.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는 이제 건강관리, 식습관, 일상생활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케어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하는 말입니다. 이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고, 그래서 이 분야의 서비스를 기획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기획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이제 시중에 조사된 거를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식단 관리, 그리고 비타민 영양제 섭취,
영양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은 영양 성분을 따져가며 식품을 구매한다. 근데 이런 영양 성분을 텍스트로만 된 영양 성분을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면 더 와닿으면서 재미있게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기술과 서비스는 이미지 딥러닝으로 식품과 음식의 정보를 수집하고 영양 성분을 단순화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줘서 이제 소비를 할 때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AR 기술도 활용해서 시각화된 정보를 다시 카메라를 통해 매핑하여 화면을 통해 식품과 음식을 보다 편하게 비교해서 소비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상 만들었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만들었고요. 일단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나 이해를 못했는데 하여간 뭐 코카콜라인지는 이미지 인식으로 인식을 했어. 그런데 네, 아까 큐브가 한 3개 나오더라고요. 사각으로 된 색상을 가진. 걔네들이 네네.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그 PPT 보시면 처음에 나왔는데 이제 이 나트륨이랑 단백질 지방을 제가 텍스트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서 헷갈리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제품에 있는 이제 성분을 이제 뭐 2D면은 이제 저런 사각형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이런 식품에 이만큼의 이제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구나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큐브는 아직 정의가 안 된 거죠? 정의가 된 거예요? 그 색깔이 무슨 영양소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네, 서비스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뭐 나트륨,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못 넣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저렇게 완성된 거라고 하면은 저 큐브가 뭔지 전혀 모르니까 저 네,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내용의 심볼을 넣든지 텍스트를 넣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안 넣었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영양소 표기하고 이런 거는 여기 식단하고 어떤 가이드를 주는 게 아니네요. 그냥 이런 게 들어있다라고 말했지 이런 거를 뭐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런 서비스는 아니고 그냥 좀 약간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초반에는 식단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했고 그 식단이 뭐 시장성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 인공지능을 이미지 딥러닝을 해서 판단을 해서 소비자에게 이런 걸 뭐 과도하게 먹으면 어떻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드바이스를 해줄 줄 알았어. 아,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 먹은 것들을 DB로 수집을 해가지고 오늘 너의 칼로리는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는 뭐 이거를 먹으면 안 돼라고 먼저 어드바이스를 준다든지.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딥러닝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 거를 분석을 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건데 대부분 식단 쪽에서 이제 대부분 건강 관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드바이스 해줬으면 좋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뭐 다른 학생들 질문 알겠습니다. 있을까요? 네, 공유를 좀 꺼주세요.
다른 학생들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없을까요?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윤태희 학생 발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저는 기말 기획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컨셉과 레퍼런스인데요. 귀엽고 달콤한 인상의 사탕이라는 소재와 교육적인 의의를 둘 수 있는 충치 예방이라는 목적을 병합해서 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컨셉의 충치 디펜스 게임을 기획했고요. 추가로 좀 찾아봤던 생각했던 레퍼런스가 이제 짱구 교실의 치카치카라고 어릴 적 인기가 있던 게임으로 충치에 좋은 음식은 그대로 두고 충치에 나쁜 음식을 막아내는 디펜스 게임 형식이었습니다. 타깃층을 확실히 명확히 했는데요. 실제 충치에 대한 연령별 통계 자료를 찾아보았을 때 5세에서 9세 어린이 환자 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치에 대한 경각심이 덜한 5세에서 10세 정도의 어린이를 주 타겟층으로 삼아서 충치 예방을 위한 양치질 독려와 사탕이나 달콤한 음식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게임 제목은 배드캔디로 친근하고 귀엽던 사탕들이 주인공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충치가 생기지 않으려면 사탕들을 무찌르고 치약을 짜서 무사히 치투질을 해야 하는데요. 주인공은 사탕들의 방해를 뚫고 무사히 양치질을 끝낼 수 있는가가 주 목적입니다. 등장 캐릭터와 아이템은 사탕들, 막대 사탕, 포장 사탕 두 종류가 있고요. 치아 캐릭터와 칫솔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유저 캐릭터는 사파론만 등장합니다. 주요 아이템은 유저가 사용하는 치약 종이 되겠습니다. 게임 형식과 룰은 게임 형식은 1인칭 PC 게임으로 기본 조작법은 Alt와 마우스 클릭을 이용합니다. 먼저 스테이지 클리어 조건은 유저는 사탕들의 공격을 피하거나 견제하면서 칫솔질을 하고 있는 치아 캐릭터에 가까이 가서 치약을 짜주어야 합니다. 유저가 치아 캐릭터에 가까이 붙으면 양치질 소리와 함께 목표 양치 횟수가 줄어드는데 목표 양치 횟수만큼 양치를 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게임 오버 조건으로는 사탕들이 유저의 몸에 부딪히게 될 경우 이펙트와 함께 목숨이 하나씩 깎이게 됩니다. 모든 목숨 소진 시 게임 오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또 사탕 공격 방법은 사탕을 치약총으로 조준하여 마우스 클릭을 하면 사탕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플로우 차트인데요. 이제 스테이지를 추가 구성하고 성공 조건, 실패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스테이지 사이 치건강과 관련된 교육적인 내용도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 피드백을 토대로 이제 수정된 플로우 차트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지는 총 3개로 나누고 실패 조건과 성공 조건을 레벨링을 하여 차이를 두었습니다. 또한 와이어프레임에 게임 설명 페이지와 스테이지 클리어 시 화면을 추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소스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치약 캐릭터와 칫솔, 이제 치약총, 막대 사탕 등 이제 유저를 무섭게 쫓아올 사탕 캐릭터 3종을 디자인을 했고요. 이제 메인 페이지와 게임 룰 페이지, 게임 오브 페이지, 유인 페이지, 스테이지 클리어 페이지도 디자인을 했는데 이 경우는 이제 피드백을 토대로 타겟층인 어린이들이 알아두면 좋을 양치 상식이나 양치법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였습니다. 혹시나 상업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려 할 경우 이 페이지에 광고 첨부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수업 때 배운 머신러닝 ML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사탕 캐릭터가 유저를 계속 쫓아가도록 인공지능을 이용하려 하였고요. 그래서 제 프로토타입은 유니티를 사용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ML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약 2-3시간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 만든 AI를 이용해서 사탕들이 유저를 쫓아갈 수 있게 설정하였고 또 유니티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 프로토타입을 구동비 체험해보는 것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게임 플레이 시 UI 디자인인데요. 왼쪽 상단에는 목표 양치 횟수, 남은 양치 횟수와 또 그 아래에는 남은 목숨을 표시하는 칸을 배치했습니다. 3D 1인칭 게임 특성상 뒤에서 오는 적을 파악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서 적의 위치 정보를 좀 더 주기 위해 위에서 바라보는 미니맵을 왼쪽 하단에 배치했습니다.
스테이지별로 레벨 구성을 좀 하였는데요. 스테이지 1의 경우에는 목표 양치의 수는 3번, 주어진 몫수는 3개, 사탕의 수는 7개로 하여 초반에 게임에 유입되는 어린이들이 처음부터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쉬운 난이도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스테이지 2는 이제 스테이지 1과 달리 목표 양치 횟수보다 목숨 횟수가 하나 줄었습니다. 또 사탕의 개수도 3개를 더 늘렸습니다. 이건 수정이 조금 덜 됐는데 마지막 스테이지의 경우 사탕의 수는 4개로 늘렸고 목표 양치 횟수를 스테이지 2와 비교해 3번 더 늘렸습니다. 목숨은 목표 양치 횟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같이 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영상 스틸컷이고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제가 소리 공유를 안 했던 것 같아서 다시 공유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프로토타입 영상까지 마쳤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네요. 이거 다 만들었어요, 이걸? 실제 실황으로 제가 플레이를 한 걸 녹화한 영상. 제가 게임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좀 헤맨 게 많습니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거에 이제 보여지기는 하는데 사파도 이쁘고 참 좋아요. 이게 이제 킬링 타임용 게임으로 참 좋은 게 이런 것들이죠. 공항에 가면은 공항에서 이제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럼 이제 어린아이나 이런 애들은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면 책이라도 있고 핸드폰이 있는 시장이니까 뭐 나아지긴 했는데 예전에 핸드폰이 없을 때는 공항에서 이제 대기하는 시간에 이런 킬링 타임용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시장이 조금 있기는 했었는데 이것도 아마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애들 대기 시간에 가만히 있거나 혹은 핸드폰만 바라보긴 하는데 그때 이런 거를 이제 치과의 프로모션용 광고용 게임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애들한테도 꽤 굉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도 의료 관련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 업체에서는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질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뭐 그런 의뢰도 저희 회사 쪽에 몇몇 들어오기는 하는데 잘 다듬으면 상업적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이제 프로토타입이랑 완성도가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이 PT 할 때 이게 사람들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다 보여줄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그 상대방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는데 스테이지를 다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다 스테이지를 다 만든 거를 어필하고 싶겠지만 그건 걷어야 돼. 네. 그래서 내가 스테이지 중에 제일 이쁘게 보이고 게임이 잘 드러나는 부분만 아주 짧게만 넣으면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런 스테이지를 한 대여섯 판 할 수 있겠지라고 다 예측을 할 테니까 그래서 구태여 다 만들어서 다 보여줄게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플레이 타임이 좀 길었어. 그래서 그거 좀 해주고 싶었고 이건 좀 의지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완성도를 높이면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앱스토어에도 올려도 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치과나 이런 데 좀 관심 써주지 않을까? 우리 애들도 이제 치과에 가면 핸드폰만 들여다봐서 그게 좋지는 않은데 이런 교육적인 게임을 준다고 하면 뭐 학부모도 그렇고 치과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네, 잘 봤습니다. 네, 공유 닫아주시고요. 다른 학생들 좀 질문이 있을까요? 없으면 이유지 학생 진행을 해줄까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발소리가 많이 울리는데 마이크 울리나요? 마이크 많이 울리나요? 네. 네, 저는 이제 학습 앱을 기획하였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그린 내용을 이제 유추해서 영어 단어로 알려주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림을 BR로 보여준 다음에, BR로 보여줘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조금 영어 단어와 자신의 공부와 그림을 이제 연관지어서 이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올려주는 그런 앱을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메인 화면, 이제 프로세스는 메인 화면, 작업 페이지, 그림 분석, 결론 도출, 그럼 결론 도출 예안 이용해서 학습으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BR 페이지로 가는 이런 간략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프로토타입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중간고사로 했었던 초안인데 이 초안에서 조금 바뀐 점은 이제 이때는 아이패드용으로 이제 기획을 했었었는데 아이패드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폰 사이즈로 이제 화면 비율을 바꿨습니다. 왜냐면 그 편이 이제 사용자들한테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변화를 좀 줬습니다.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 버튼을 눌러서 아이들이 그림을 다른 곳에서 그림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버튼을 눌러서 AI가 기존의 다른 아이들이 그림과 그림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꽃의 그림이 무엇인지 서로 분석을 해내고 아이들한테 이게 꽃인지 아닌지 이제 여부를 물어봅니다. 맞다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아니면 이제 다시 AI가 분석하는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꽃이 맞다면 이제 이 앱이 이 그림이 꽃이 맞으면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 꽃의 영 단어를 알려주고 조금만 이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꽃이 맞다면 꽃을 이제 증강현실 화면으로 옮겨서 아이들에게 학습의 흥미를 조금 더 높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파일 폴더를 열어서 이제 비단 여기서 그림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그림도 인풋해서 조금 더 풍부한 화면을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영상이 조금 하나 이렇게 BR로 찍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바로 불러내서
증강현실 화면에서 볼 수 있게끔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PPT의 요약본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공유를 할까요? 이 프로토타입은 없었나요? 그 아까 AR 영상 그 잠깐 테스트했던 거 그게 프로토타입인가요? 이건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그 증강현실을 그냥 보여주는, 이렇게 증강현실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프로토타입 영상은 따로 안 만들었고. 네네. 잠깐만 위에 올려봐 줄래요? 이게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그거를 AR로 보여준다. 근데 아까 칭찬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칭찬을 한 거는 왜 칭찬을 해준 거예요? 잘 그렸다고? 꽃인지 컴퓨터가 잘 인식을 했다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냥 잘 그렸다고 이제 이런 칭찬을 해줘야 약간 학습 효과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좀 보이지 않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공유 정지 좀 시켜주세요. 중지되었나요? 네, 공유 중지해주세요. 다른 학생은 질문해 줄 게 없을까요? 공유 중지가 안 되나 본데? 중지 안 되나요? 화면이 있어. 됐나? 된 거 같아. 됐다. 이제 됐다. 그 다음에 임다빈 학생인가요? 발표를 바로 해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 손안의 AI 스캔 프린터라는 핑거 프린트라고 제가 네이밍한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게 목차이고, 제가 먼저 발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제 현 시스템에 대한 프린트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제 기존 프린트 서비스는 프린터 사용 가능 여부가 확인이 어렵고, 또 이제 타이핑해서 직접 문서하기 너무 귀찮고, 또 이제 문서 작성하고 필기할 때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 하는 시스템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자면 이제 종이 문서를 데이터화하고 싶은데 이제 뭐 전통적인 문서 처리 과정은 다소 불편하고 이제 잘못된 라벨링 문제가 종종 발생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된다는 동점이 있었고, 또 이제 기존 서비스에 근데 프린트 서비스가 기존에 몇 가지가 있지만 데이터 하나의 정보의 휘발성입니다 해서 이제 이미지 품질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이제 아무리 AI로 한다고 해도 이미지 해상도나 이제 스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자 인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이제 그런 문서들을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시장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제 국내에서 프린트 시장 규모는 약 11억 5,860만 원 정도로, 이제 일회시 평균 지출 금액은 한 500원, 그리고 이제 주 평균 1회 정도의 프린트를 사용하는 등 인쇄 산업이 세태 산업이긴 하지만 꾸준한 그런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할 때 이제 사용자들이 느낀 불편한 점들은 제가 앞서서 조사한 부분과 비슷했었고, 또 이제 40%가 이제 한 50원 정도를 투자한다면은 이제 AI로 스캔을 하고 또 이제 프린트를 받아보는 서비스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시장 조사를 위해서 이제 벤치마킹 사례들을 뒀는데, 이제 구글의 AI 활용한 사진 인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이제 여기서는 구글 포토에서 올린 사진 중에서 그 구독 서비스로 이제 선택을 하면은 이제 여러 사진을 뽑아서 이제 배달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또 네이버 클로바 팀에서 이제 OCR로 이제 우리은행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방세 고지서 이런 그 영수증들을 OCR로 찍어서 문서화해서 사용하는 이런 AI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으로 삼았습니다. 네, 여기서 시장 규모는 관련된 규모는 이제 더 조사해 보았을 때 이제 한 82억 정도로 확인되었고 이제 저희의 그 서비스에 대한 수업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저희의 강점 같은 경우에는 타겟 유저의 수요 파악이 용이하고 또 이제 디자인으로 작업 자족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코딩에 대한 오픈 소스들이 존재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개발적 지식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뭐 위기라든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요 대기업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유사 서비스가 몇 가지 있었고 이제 또 아무래도 디자인 기반이다 보니까 딥러닝 개발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장단점들을 극복하고 이제 좀 더 원활한 사용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페르소나를 설정해 보았는데 해서 이제 주로 대학생들을 위주로 이제 대학생들 한 25살 정도의 학생으로 이제 대학원생으로 랩실 사용 영수증을 한 군데 모으고 싶고 이제 자택으로 해결하는 자료들을 아카이빙하고 싶고 언제든지 그 프린트물을 출력해가지고 원하는 곳에서 손쉽게 회사에 제출하고 싶다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모바일 앱과 AI 스캐너를 연동해서 찍은 사진을 바로 문자로 인식하여 프린트를 해준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AI 스캐너와 프린트를 합쳐서 결제 장비까지 연동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이었고 그래서 제가 어떤 기술을 이용하는지는 이제 광학 문자 인식 시스템 해가지고 이제 문서의 사진 장면 등을 텍스트 중첩해서 기계식 텍스트로 입력하면은 이제 텍스트가 이미지를 전자 기계식으로 변환해가지고 이미지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연동해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가치는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이제 언제 어디서나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이런 경쟁 업체들과 포지셔닝을 해봤을 때 이제 기존 인쇄사들은 이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낮은 사용자 편의성이 있다면 조금 더 약간 높고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런 기획을 해봤습니다. 해서 이제 복사실 무인 프린트 같은 가격에서 프린트와 작은 디바이스뿐으로 개인정보 안심할 수 있으면서 시공간 제약 없이 미리 출력을 받아볼 수 있는 차별성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방안으로는 좀 일관성 있는 프로모션으로 좀 감성을 자극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고 투자 방안으로는 이제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토타입에서 보여드릴 기능들은 AI 스캔 그리고 OCR 문자 인식 텍스트 문서와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이제 클라우드 기반 프린트 온라인 포인트 결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로우 차트를 작성해 보았는데 이제 처음에 어플을 실행해서 회원가입 정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홈화면에 접속하면은 거기 AI 스캔 사진 기능이 있어서 거기 접속하면 이제 스캔을 이미지 촬영을 하고 이미지 단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 과정에서 아마 OCR 인공지능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결국 이제 클라우드에 문서를 저장하고 프린트하는 이런 플로우를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와이어프레임은 이렇게 제작을 하였고 프로토타입으로는 이제 온보딩, 로그인, 회원가입 스플래시 그리고 메인 홈, 메뉴, 문의하기, 환경 설정 그리고 이제 AI 스캔 페이지, 문서 편집, 클라우드 보관함 그리고 이제 프린트 위치를 지정할 수 있게 프린트 지도 찾기, 포인트 충전하기 그리고 뭐 리워드 내역 확인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토타입의 배경음악이라도 좀 하나 깔아주지. 프로토타입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음악이 없으니까 안고 없는 찐빵 같아. 이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뭐 잘했어요. 그 기획서도 잘 썼고 프로토타입도 준비도 잘했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최종 목적은 프린트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프린트 용도로만 꼭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AI 스캔해서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프린터 이래버리니까 종교는 항상 프린터에서 어디서 수익을 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근데 이제 주변에 프린트가 흔하지가 않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언제 어디서나 프린트하겠다라는 그 목적에 과연 맞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들었어. 우리 주위에 프린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내 핸드폰이 그 프린터와 어떻게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연결을 해서 바로 프린트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 핸드폰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프린터들이 뭐 체인점처럼 뭐 전국에 주변에 많이 있다면은 이 서비스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는 하겠는데 프린터들이 다 폐쇄적이잖아요. 남의 핸드폰을 통신할 수 있게 되는 상태는 아니라서 그게 좀 사업적인 좀 걸림돌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잘못 이해했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거 혹시 다른 수업에서도 이거 발표했었어요? 아니, 수업에서 하진 않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아, 그랬군요. 이거 되게 탄탄하게 잘했는데 과연 저 프린터 쪽에서 수익이 날까라는 이제 좀 의문이 들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프로토타입도 워낙 잘 만들었고 프로토타입에 대해서는 뭐 의문점이 전혀 없어. 프린터가 수익이 날까 이게 좀 궁금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기 핑거 프린트보다는 문서 인식 그러면서 나한테 뭐랄까 DB를 쌓아주면서 뭐 인공지능 분석을 해서 나의 귀찮음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문서 저장 장치 뭐 이런 식으로 좀 어필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부가적으로 프린트를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게 더 사업적으로 더 매력적이지 않나. 좀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들으면서 계속 궁금해서 프린터를 언제 어디서나 프린트할 수 있다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혹시 다른 학생들도 질문 있을까요? 뭐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기는 한데 한번 고민을 해봐요. 그리고 다음에 장호철 학생 한번 발표할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보면은 그 주제 이름은 이거 토끼 되어라 이런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 주제는 점프 게임입니다. 타겟층은 10대에 30대까지 남녀입니다. 요소는 귀여운 가끔만 있고 게임 형식은 모바일 게임입니다. 플레이 방법은 주인공 토끼가 다이아몬드 위에서 첨부하는 것을 존재하여 최종적으로 점점을 도착하여 큰 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토끼에게 주인공 참고입니다. 이거는 게임 스타일 참고 있고요. 전체 게임 스케치는 첫 번째 토끼 되어라 이런 페이지 누르면 스타트 보드를 여기에 있습니다. 스타트 보드는 이런 런딩 그 다음에 점프 누르면 이렇게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점을 맞으면 이런 게임 오버 다시 게임 나가 이런 버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점수가 999에 도달하면 이런 게임 클리어도 표시했습니다. 이거는
주인공입니다. 이거 주인공 토끼 있고 그 취미는 당근을 좋아하고 성격은 활발하고 카풀입니다. 이거는 자녀 당근입니다. 그 토끼가 모든 낭만을 완성하고 이 자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토끼의 표정입니다. 이 표정은 런딩 페이지에 있었고요. 화면에 불러올 때 귀여운 토끼 동상은 나옵니다. 그 18페이지는 게임 실패했을 때 울고 있는 토끼가 있다. 그 플레이어들은 그 다시 게임 나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공 페이지입니다. 성공했을 때 당근 먹인 토끼는 게임머는 이미 통과했다. 네, 이거는 발판 소개하기입니다. 그 발판 중심의 가운데로 되면 2점을 받을 수 있고 옆으로 되면 1점을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함정 발판입니다. 그 함정 저항으로 되어들어 게임을 실패했다. 그 함정 옆에 들면 2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의 발판입니다. 그 첫 번째 잔디 이로거이나 퍼서 있고 나무 그룹토끼 있고 오늘은 오렌지 센나성 푸른반 녹색완 함정은 꽃동이 녹도 지뢰파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게임 화면입니다. 그 여기는 처음 화면 있고 여기는 마지막 화면입니다. 여기에 점수판 있고 그 플레이어들을 이거는 누르면 이거 점프 버튼을 누르면 토끼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 가지의 페이지고요. 잠시만요. 제가 동영상을 네, 잠시만요. 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플레이해 주세요. 네. 이거는 최종적으로 성공하면 게임을 클리어 이런 페이지는 있습니다. 그 만약에 실패하면 이런 게임 이렇게 네 여기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획서 미션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가미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 인공지능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인공지능이 없네. 정우철 학생.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 있죠. 네, 소리가 좀 인공지능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인공지능 네네. 우리가 이 미션이 인공지능이 가미된 컨텐츠였거든. 그게 보이지 않아서 물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기획서는 사업 기획서라기보단 그냥 개발 계획서네요. 그 사업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 게임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쉽고 인공지능이 가미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좀 아쉬워요. 그렇고 다른 학생들 좀 질문 있을까요? 공유는 중지해 주세요. 공유 중지. 네. 나만 질문하는구나. 역시. 수고했고요. 조용동 학생 발표해 주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고 잘 들립니다. 저는 이번에 최종 기획을 한 조영동이라고 합니다. 네, 저의 계획 의도는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요즘 코로나로 거리두기도 상승되고 점점 이제 집에서 외식 비율도 높아지는 이 와중에 사람들은 항상 이제 먹을 거를 찾지만 오늘 뭘 먹어야 되는지가 항상 궁금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은 몇몇의 사람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는 고민거리인데요. 단적인 예로 네이버와 구글에 뭐라는 단어만 검색을 해도 상위권에 항상 오늘 뭐 먹지와 뭐 먹지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을 고른다는 아이디어가 되게 상업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뭔가 먹고 싶어서 메뉴들을 찾아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메뉴 추천 앱을 검색해보면 뭔가 메뉴 추천 앱이라고 생각하는 앱들은 정말 많지만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앱들이 기존에 그냥 메뉴들을 보기 쉽게 해놓은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플레이를 했던 이제 아키네이터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이제 스무고개 형식의 게임으로 자신이 뭘 알고 있는 무언가를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무언가를 맞춘다는 거에서 초점을 맞춰서 제가 이제 우리가 찾지 못했던, 제가 원했던 메뉴를 찾을 수 있는 앱을 기획을 해보려 했습니다. 또 시나리오는 이렇게 뭘 먹을지 고민하는 시나리오 소개 문구고요. 타겟은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지만 특정하게는 거의 1인 가구가 되게 특히 많이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익 구조로는 무료 앱이고 사단이나 아니면 하단에 광고를 넣고, 그리고 교수님 저번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등록된 식당들에게 광고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앱의 질문 방식이고요. 플로우 차트는 저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반에 보여드렸던 기초 와이어프레임이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화면입니다. 실제 화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비율은 요즘에 휴대폰들의 비율이 점점 더 길어져서 비율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캐릭터는 이렇게 돋보기나 아니면 후라이팬에 그 계란이 올라가져 있는 캐릭터이고요. 이 눈에 이제 중점을 많이 두어서 이 눈에 따라 감정이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캐릭터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앱에 사용되는 색은 이제 붉은색 계열이며 제일 많이 쓰이는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이 주황색이 사람들의 식욕을 돋보인다고 하는 결과랑 소문을 들어서 주황색으로 색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토타입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죠?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서도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잘했고 프로토타입은 뭐 거의 완벽하게 잘 한 것 같아요. 저런 앱이 있다면 정말 내가 깔고 싶다. 우리도 맨날 점심에 뭐 먹을지 저녁에 뭐 먹을지 맨날 고민인데 저렇게 좀 누가 나의 고민을 대신해 줬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이제 잘했습니다. 여기 다른 질문 있을까요? 뭐 저는 질문이 없네요. 워낙 잘 설명을 해서.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네네. 너무 잘하셨는데, 그거 이제 질문을 하는 그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답을 좀 줄여놓은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 예를 들면, 빨간색 음식이 땡기시나요? 했을 때, 뒤에 갔을 때, 토마토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짓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혔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네, 감사합니다. 아니. 미처 생각을 이제 못했던 부분이라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참고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중요한 게 저런 걸 질문을 답하는 사람들의 DB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저런 사람들이 어떤 성향으로 음식을 선택한다라든가 어떤 질문으로 많이 유도된다라는 것들이 좀 나오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앱이 진짜 인공지능으로 해서 출시가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저가 많을수록 그 데이터는 되게 정밀해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 선호도에 굉장히 적합해질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인공지능 진짜 나오면은 꽤 괜찮을 것 같고 진짜 구매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생활자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늘 저런 고민이 있으니까 구내 식당이 없는 쪽에서는 대부분 식당을 찾아 나가야 되니까 재밌네요. 저런 거. 맞습니다. 다 발표를 한 것 같고요. 히로카 학생하고 유예린 학생은 기말 제출로 링크를 같이 공유를 해줬는데 히로카 학생은 유튜브로 공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바로 공유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보고 여러분이 평가를 좀 해줘야 되고요. 히로카 학생 거는 히로카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누구였지? 유예린 학생 거는 제가 이거 동영상 캡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도 좀 봐볼게. 잠깐 이것만 해결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원본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다운로드 안 된다. 50메가 되기 줌에 50메가 올라가는지 좀 볼게요. 줌에 50메가가 올라가면 링크 공유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올라간다. 자기 것은 평가하지 마세요. 자, 이 두 학생 것까지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여기에다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제출을 해주세요.
오늘 뭐 이렇게 발표와 그리고 평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없을까요? 질문? 질문이 없나 보네요. 한 학기 동안 고생들이 참 많았고요. 또 코로나에 이렇게 그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거 잘 참여해줘서 좀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거 평가하는 거 잊지 말고 꼭 평가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방학 잘 보내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았습니다. 퇴실해도 됩니다. 질문 있으면 남아 있어도 되고요. 교수님, 네. 저 기말 과제는 그 지금 라이브로 못하는 사람들 말고도 다 내면 되는 건가요? 네. 그 네. 기획서는 수정해서 제출을 해줘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참가 안 한 두 학생한테는 오늘 이렇게 줌에서 녹화한 거를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도 평가해서 평가표를 제출하게 할 테니까 그래서 누락 없이 여러분의 평가랑 제 평가랑 합산을 해서 기말 평가를 내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퇴실해도 됩니다.